11월 대수능이 실시되고 나면 본격적인 정시 지원 시즌이 시작이 되죠. 본격적인 정시 발표, 이제 정시 모집은 성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가나 다군 전형 시기별로 나뉘어서 정시 모집이 실시됩니다. 정시 모집은 이렇게 군별로 하나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3개 지원 기회가 있다. 3번의 지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정시에서 우리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나다군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가나다군마다 뭐 다 다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뭐 원서 접수 자체도 다르게 진행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모집군별 전형 시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대학에서 가, 나, 다 군을 나누어서 전형 시기를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형 시기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원서를 받아서 우리 입학에 적합한 학생인가를 선발하는 쉽게 말하면 평가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서류를 학생 성적을 평가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그 기간을 이제 전형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지원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전형은 대부분 수능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학과 학과마다 수능의 반영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수능 점수로 어떤 대학과 학과의 지원이 유리한지를 화살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일단 샘플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수능 성적표에는 어떤 개념들이 나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험 번호가 나오고 성명, 그리고 이제 출신 고교나 졸업 연도가 나오죠. 또 구분해서 영역이 나오는데요. 구분 성적표에서 이제 구분 영역 이렇게 해서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해서 가나 구분이 있고 또 영어 영역, 또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있는데 보통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학탐구, 인문계열 학생들은 사회탐구, 또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학 나형,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학 가형 이렇게 응시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영역이라는 것은 내가 수능에서 응시한 과목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과목 시험을 봤다라는 것이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 지표를 보면은 이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만 나와 있고 사실은 원점수 기재가 안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원점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목별로 원점수, 표준점수, 전국 100분위, 응시자 수, 등급별 응시자 수 이런 지표들이 수능 성적 그 메인 성적표 이면에 이제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표준점수와 100분위 등급은 우리가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아마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표준점수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 이제 영역마다 또는 과목마다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난이도 차이에 따른 원점수 자체를 말 그대로 변환한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그의 수능의 평균 성적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내 원점수 그 표준 점수 차이가 좀 나긴 하죠. 즉 난이도가 높았느냐 낮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조정해서 재산출하는 성적 지표예요. 200점 만점으로 보통 설정이 되고 있고요. 200점 만점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죠. 네. 보통 이제 원점수 100점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표준 점수 200점 만점 이렇게 나온다. 원점수는 100점 만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표준 점수가 140점 이상이 나오면 그의 시험이 좀 어려웠었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봅니다. 또 이제 130에서 135점 사이의 표준 점수가 있으면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고요.
130점 이하로 표준 점수가 나오면 올해 난이도는 쉬웠어. 뭐 이렇게 쉬운 시험이었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와 실수능이 사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9월 모의고사 점수가 어땠는데 내가 실제 9월 모의고사 성적 그대로 수능도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수능 전까지 끝까지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백분위 같은 경우는 상대적 서열, 즉 전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예시해 보시면 백분위 수학 영역이 95% 백분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 내가 5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95%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간혹 이제 좀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95% 백분이면 상위 5%라는 얘기, 80% 백분이면 상위 20% 내에 내 점수가 속해 있다라는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분위 성적은 이제 백분위, 각 영역별 백분위의 합이라든지 또는 평균, 상위 누적 백분위 등등 여러 지표로 수능에서 활용이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대학들은요.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서울의 최상위 대학들이나 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의 합을 활용해서 신입생을 선발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백분위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표준 점수만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전형은 대학마다 활용하는 지표가 다 다르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가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한지도 여러분들 성적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백분위로 가는 대학이 더 유리한지 표준 점수로 지원하는 대학이 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해요. 등급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9등급으로 내신도 그렇지만 수능도 9등급으로 나뉘죠. 절대평가가 반영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영어하고 한국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이 90점 이상, 한국사는 50점 만점이니까 40점 이상이 1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이제 80점 이상, 89점에서 80점 사이면 2등급 이렇게 등급별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평가고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누적 비율에 따라서 등급이 산정이 되죠. 그래서 평균 1등급이라고 하면 4%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100분이 96%다 그러면 1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2등급은 7%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분위에 따라서 내가 몇 등급 정도 나오겠구나. 그런데 이 등급 안에 그렇다 보니 4% 이내에 그 많은 학생들이 4% 가까운 점수가 있을 것이고 1%에 가까운 점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1등급이라는 것만으로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대학에서는 백분위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같은 1등급이지만 백분위가 조금 더 좋은 학생이 선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분위 성적으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선이 가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우리가 이제 저는 모의고사 잘 봐요 라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모의고사 수학 2등급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과목 2등급 나왔다고 해서 내가 모의고사를 잘 봐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다른 영역과도 같이 더불어 보고 그래서 전체 수능 성적의 백분위가 내가 몇 %인지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수학 1, 2등급 나왔다 하더라도 전체 백분위가 80% 정도라고 하면 서울권 대학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건데요.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백분위 그다음에 표준 점수 등급이라는 건 알겠어. 하지만 변환 표준 점수는 뭐냐? 이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대학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학생이 받은 백분위만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해 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영역별 편차를 조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대학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마련하고
여기 이 변환 표준 점수 기준으로 학생의 백분위를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산정한 변환 표준 점수는 대학별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올해 우리는 탐구 영역의 변환 표준 점수 이렇게 보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고요. 보통 서울대, 고대, 연대는 거의 비슷하게 등급별로 표준 점수가 갑니다. 물론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짜리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고요. 또 이제 각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1등급, 그러니까 4% 이내에 드는 학생들, 96%의 백분위를 가진 학생들의 취득할 수 있는 점수가 대학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19학년도 수능 탐구 영역의, 그러니까 지난해 수능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 결과를 보면요. 화학 1등급 컷이 64점이었어요. 그리고 생명과학 1등급 컷은 67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3점의 어떤 편차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과목별 편차가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적으로 백분위 기준으로 다시 표준 점수를 만드는 것이 변환 표준 점수. 고려대 2019학년도의 변환 표준 점수는 96% 이상, 즉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변환 표준 점수를 65.71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경우 내가 생명과학 1을 응시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고려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변환 표준 점수보다 높은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나 1등급 예를 들어서 표준점이 67점인데 고려대에 넣게 되면 65.72를 받을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거니까 생명과학 1을 응시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환 표준 점수구나 라는 거 보셔야 되고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는 정시 선발할 때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영어는 등급을 활용하고 또 탐구 영역은 지금 말씀드린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시 지원을 했을 때 내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성적을 산출하게 될 때 모든 학교에 동일한 점수가 산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표준 점수나 등급 활용에 있어서 각각 반영 비율, 가중치 어떻게 다른지 등등을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딱 보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누가 망치를 쳤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차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그 학교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